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10대 이슈로 본 농식품 구매 트렌드입니다. 10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분 만에 이 얘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마다 좀 빠른 속도로, 빠른 템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지난 7년간 소비자의 장바구니는 어떻게 변했을까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갖고 있는 소비 패널 데이터를 2010년 가구 원수 그리고 패널 주부의 연령 그리고 자녀 구성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5가지 가구 유형으로 구분한 다음에 이들 가구들의 식품 구매 변화를 7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외식을 제외한 농식품 전체 지출액은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다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맞벌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밖에서 먹는 외식이 집에서 먹는 신선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을 대체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쌀은 모든 가구에 대해서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를 했고요. 채소류는 5인 가구에서는 증가를 했는데 나머지 가구 유형에서는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류는 가구 유형에 따라 증가한 가구도 있고 감소한 가구도 있는데 주로 3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좀 증가했지만 나머지 2인 가구에서는 이제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육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산 쇠고기는 구매력이 좀 떨어지는 소득 때문에요. 5, 60대 2인 가구에서는 지금 감소를 했는데 나머지 가구 계층에서는 다 증가를 했고요. 수입산 경우에도 모든 가구에서 다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5, 60대 2인 가구에서 좀 구매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육류인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구에서 규모가 늘어났는데요. 특히 그 성장기 자녀를 둔 5인 가구에서 특히 구매가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일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가구가 가장 많이 먹는 5가지 과일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2010년이나 2016년에 보면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역시 이제 사과가 가장 많이 자주 먹는 과일로 드러났고요. 좀 독특한 점을 말씀드리면 복숭아가 많이 먹는, 자주 먹는 5순위 안에 이제 속했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수입 과일인 바나나가 5순위 안에 드는 과일로 뽑혔습니다. 아마 먹기 편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지난 7년간의 가구들의 그 농식품 구매 변화를 보면 앞으로 곡물이나 채소는 이제 구매가 감소할 것 같고요. 과일과 채는 뭐 현상 유지 정도 아니면 정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육류 가공식품은 이제 구매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구 구성이 1인 가구, 2인 가구가 좀 많아지고 고령 가구가 많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다듬거나 조리하기 불편한 신선 채소류의 감소는 계속 증가될 거라고 구매 감소는 계속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장바구니에서 수입 농축산물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소비자는 작고 간편한 신선 농산물을 장바구니에 담는다입니다. 미니 조각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2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작고 소형인 농산물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뭐 미니 사과라든가 미니 파프리카, 방울 양배추, 미니 당근, 조각 당근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미니 조각 농산물은 작기 때문에 먹기도 편하고요. 또 보관도 용이하고 또 작지만 영양 성분에서는 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 조각 농산물도 구매가 늘어나고요. 더불어서 기존 과일이나 채소를 이렇게 조각 단위로 구매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 조각 농산물의 구매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니 또는 조각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제품명들을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우리가 채소 상추같이 잎사귀 채소의 전체 구매액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는데요. 감소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미니 채소의 방울 양배추라든가 알배기 배추는
예를 들면 방울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연간 구매액이 2014년에는 뭐 거의 없었는데요. 2010년에는 144원 늘어나고 있고요. 알배기 배추의 구매 가중 비중도 2016년에 16.7%에서 2016년에는 2배 가량 이제 뛰고 있습니다. 이런 미니 엽채류의 대표 품목이라 할 수 있는 방울양배추를 이제 누가 사 먹는가 이렇게 봤더니 비교적 이제 60대 이상의 가구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은 좀 낮은 계층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인 가구에서 구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채류를 보시면 과채류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게 이제 과채류 전체 구매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소 추세에 있는데 미니나 조각 과채류는 화살표 표시된 것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조각 호박 같은 경우에 가구당 연간 구매액은 2010년에 158원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는 한 4배 정도 뛴 503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참외를 구매하는 가구의 비중도 2010년 1.1%밖에 안 됐는데 2016년에는 2배가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 과채류의 대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수박을 누가 사 먹는 걸 봤더니 비교적 50대 계층에서 구매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은 중간 정도 소득 계층에서 구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가구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체 과일류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미니 사과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72원이었는데 가구당 연간 구매액이요. 2016년에는 235원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조각 사과 같은 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사과를 오래 잘라놔두면 이제 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껍질째 한 입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가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미니 사과를 먹는 걸 봤더니 50대 연령층 가구가 좀 많았고요. 소득이 높은 가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가구에서 주로 구매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선 간편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고 여성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신선 편의 농산물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선 편의 농산물은 신선한 상태로 다듬고 또 절단이 되고 세척 과정을 통해서 포장된 농산물인데요. 여기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씻어나온 쌀이라든가 세척 사과, 이런 깐 양파, 이런 세척 당근 이런 품목이 되겠는데 또한 이렇게 다진 마이라든가 절인 배추처럼 1차 가공된 형태의 편의 농산물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선 편의 농산물의 구매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척 또는 씻어 나온 간편, 프레시컷 이런 이름이 붙여진 품목들을 좀 뽑아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척 농산물은 주로 어디서 구매가 이루어지냐면 잎사귀 채소인 엽채류, 근채류, 이제 과일류에서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쌈채소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연간 가구당 평균 구매액이 55원인데요. 2016년에는 138원으로 늘어나고 있고 세척 사과의 구매 가구 비중도 2010년 2.2%에서 2016년에 3%가량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세척 쌈채소를 이제 누가 주로 사 먹나를 봤더니 주로 30대 이하 계층이 많았고요. 소득순을 보시면은 600만 원 월 소득, 월 평균 소득 한 600만 원 이상의 비교적 상위 소득 계층에서 구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서 특히 세척 쌈채소에 대한 구매가 많았습니다. 세척 당근 역시 누가 주로 사 먹느냐를 봤더니 50대 이상 가구에서 많았고요.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가구에서 또 구매가 많았습니다. 가구 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1인 가구가 구매가 많게 나타났습니다. 세척 사과의 경우에는 역시 50대 이상의 계층에서 구매가 많았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월등히 구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가구, 특히 이제 3인 이상 가구에서 세척 사과의 구매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 깐마늘, 깐도라지처럼 이런 편의 농산물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늘, 파, 도라지인데요. 전체 마늘이나 전체 파의 구매액은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큰 증가가 없었는데요.
요 화살표 표시로 되는 편의 농산물, 즉 깐 형태의 마늘이나 도라지 이런 것들은 구매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파는 구매액이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미니 조각 농산물이 고령 가구라든가 소규모 가구에서 구매가 늘어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지속이 된다면 이런 농산물에 대한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미니 사과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소규모 가구뿐만 아니라 급식이라든가 기내식으로 작고 먹기 편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척 농산물, 편의 농산물의 주 구매층이 소득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 계층의 수요에 부합한 상품 개발이라든가 품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색 다색 농산물이 소비자의 관심을 끈다입니다. 컬러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컬러푸드의 농산물은 이제 그 농산물 각각마다 이제 고유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색깔이 그 품목이 갖고 있는 기능성 성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빨간 농산물의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토, 체리, 붉은 고추 같은 경우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노화 방지라든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검정 농산물 같은 경우에 검은 콩이라든가 우엉 메밀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든가 니놀산들이 있어서 그 항산화 성분이 효과가 있는 성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라 농산물들의 구매 패턴을 좀 봤더니 주로 7색깔 중에 초록 색깔의 구매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흰색, 빨간색, 보라, 검정 순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하고 2016년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이거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듯이요. 초록색, 흰색은 흰색 농산물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빨간색, 보라색, 검정색은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컬러푸드의 구매를 가구 특성별로 좀 쪼개서 봤더니요. 주부의 연령대가 좀 많아지면 빨간색, 주황색은 좀 줄어들고 초록이나 흰색이나 혼합색이 구매가 좀 늘어났습니다. 일단 소득 수준으로 보시면 소득 수준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소득이 좀 늘어나면 빨간색 농산물 구매는 늘어나고 혼합색은 좀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색 다색 농산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농산물 본래 색깔의 농산물 외에도 새로운 색깔에 대한 농산물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검정색 토마토라든가요,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된 방울토마토라든가 검정색 껍질을 가지는 흑피 수박, 흑미 수박, 노란색 과일을 갖고 있는 망고 수박, 보라색 고추 이런 그 이색 농산물, 새로운 색깔의 농산물들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010년 대비 2016년에는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색 농산물을 어떤 사람들이 사 먹는가를 봤더니 40대 이하의 좀 비교적 젊은 계층의 가구에서는요, 주황색, 노란색 농산물을 좀 선호하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보라색, 검정색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좀 구매가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을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이런 새로운 색깔의 농산물에 대한 구매가 토마토든 방울토마토든 수박이든 그다음에 보라색 고추든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들이 농산물에서는 새로운 색깔, 이색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비자들이 색깔에 대한 선호를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된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매대를 품목이 아니라 색깔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시대에 맞는 또 컬러 마케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식품 구매 트렌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인증 농식품에 대한 구매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유기농산물 인증을 포함한 6개의 인증 표시가 된 농식품에 대한 구매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가구당 연간 구매액은
약 한 2만 6천 원 정도였는데요. 과거 추세를 보시면 작년보다는 좀 감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체 상태라 볼 수 있는데 품목별로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축산물 같은 경우, 버섯류, 채소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곡물이나 과일, 과채는 이제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식품을 누가 주로 구매하는가 봤더니 50대 이상 계층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월등히 구매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계층에서 친환경 인증 농식품에 대한 구매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 농식품 구매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이제 유기축산물입니다. 그래서 유기축산물이 아직 비중은 적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요. 특히 옛날에는 유기낙농품의 비중이 많았었는데 금년으로 올수록 그 유기육류의 비중이 이제 커져가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축산물은 비교적 50대 이상에서 구매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비교적 구매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돼지고기 낙농품에서는 무항생제 인증 농산물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쇠고기, 닭고기는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역시 연령층에서는 이렇게 40대 연령층에서 구매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이렇게 구매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전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은 정체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리별로 쪼개서 안에서 들어가 보면 늘어나는 품목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인증이라든가 동물복지 인증에 대한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얘기는 못생긴 농산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못난이 과일 얘기인데요. 못난이 과일은 이때 그림에서 보듯이 외관상 흠집 때문에 등회품으로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말합니다. 근데 이 농산물이 이런 과일이 채소가 맛이라든가 당도 이런 품질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을 중요시하는 식소파 소비자로부터 구매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그 못난이 과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이 아스타라는 슈퍼마켓에서 슬로건을 하나 내놨는데요. Stop the waste,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고 Enjoy the taste, 못난이 과일 채소의 맛을 즐기자라는 그 슬로건과 함께 못난이 채소 브랜드 상품인 여기 보면 이제 원키백 박스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마트라 할 수 있는 월마트에서도 이런 못난이 농산물을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프랑스로 가보시면 그 프랑스의 대형마트인 인테르마르쉐라는 데에서 버려지는 못생긴 농산물을 소비를 하면 음식 쓰레기도 줄이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슬로건과 함께 이런 못난이 과일을 소비하자는 그런 캠페인 판촉을 통해서 이런 못난이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 보면 버려지는 과일 채소를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그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유통업체, 소비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는 이런 사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난이 과일, 못난이 채소의 구매 트렌드를 좀 보기 위해서 제품명 중에 못난이, 흠집 또는 못생긴 이런 이름이 붙은 품목들을 좀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과일의 구매액은 2014년을 기점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못난이 과일, 특히 이제 사과, 베게 되겠는데요. 이 구매액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108원이었는데 연간 가구당 구매액이요. 2016년에는 한 4배 이상이 뛴 한 550원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못난이 과일의 주 구매 장소는 뭐 여러 곳에서 판매하는데 대형마트가 좀 많고요.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못난이 과일에 누가 사 먹느냐를 봤더니 40대에서 가장 많지만요. 많은 걸 나타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도 구매가 이루어지지만 소득이 상당히 높은 가구에서도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인 가구에서 구매가 특히 많았습니다. 못난이 과일을 좀 부류별로 보시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구매액이 2010년 40원에다가 이었다가 2016년에는 470년 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구매 가구 비중도 2010년에 0.5%밖에 안 됐는데 2016년에는 3.8%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당히 좀 구매액이 적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앞다리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대표 육류인데요. 돼지고기 중에서도 이제 삼겹살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삼겹살을 구매하는 가구 비중이 한 45%에서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삼겹살보다는 지방 함량이 적어서 담백하고 또 그래서 비만의 부담도 적고 하지만 또 가격은 싼 그런 앞다리살 구매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다리살 구매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가구 비중이 2010년에는 한 11% 정도, 12% 정도 했는데 2016년에는 17.5%까지 껑충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아까 가성비 얘기를 하셨는데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 실속파 소비자들이 이런 앞다리살 구매를 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가성비 추구 성장이 농축산물 소비에서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못난이 과일처럼 등예품의 소비로 나타나고 있고요. 육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선호 부위로 나타난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못난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등예품으로 전락한 이유가 흠집 때문이지 맛이나 당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못난이 과일이 하품이 아니다. 그리고 맛과 당도가 일반 상품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홍보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못난이 채소 과일의 유통 소비가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런 못난이 과일 채소의 소비가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줄인다는 그런 캠페인까지 병행된다면 유통 소비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이제 HMR 얘기가 되겠습니다. HMR에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매해서 간단히 조리하거나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되겠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HMR 식품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의하면 이제 HMR 식품이 뭐냐, 어떤 품목들이 들어가는가를 봤더니 도시락같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류같이 균주라 식품, 그 다음에 즉석밥, 즉석탕국 같은 즉석 조리식품이 있고요. 또 이제 샐러드류 같이 신선 편의식품들이 HMR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HMR 상품들이 맛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이렇게 아래 그림에서 다양한 상품이 개발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간편성, 또 편의성, 또 품질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이 HMR 시장 규모가 2009년에 약 7천억이었는데 2015년은 2조 3천억까지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MR의 AT, 그러니까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공식품 분류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이 분류 체계에 따라서 가공식품 중에 HMR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패널 가구들이 HMR을 얼마나 많이 먹냐를 봤더니 전체 가공식품에서 한 20% 정도가 HMR인 걸로 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HMR의 연간 구매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6년에 약간 감소를 했지만요. 그다음에 HMR을 좀 구분하면 HMR에서도 즉석 밥탕 같은 즉석 조리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HMR은 여름, 겨울 또는 이제 여가 활동 시간에 구매가 많은 걸로 또 나타났습니다. 또 HMR 주 구매 계층이 누구냐를 봤더니
40대 이하 계층이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뭐 50대 주부들도 AHMI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40대 이하에서 AHMI 불입을 봤을 때는 이제 즉석 조리식품의 구매가 크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소득이 높을수록 AHMI 구매가 컸었고요. 특히 여기 좀 그 막대가 작은데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선 편의, 즉 샐러드 같은 편의식품의 구매가 소득이 높을수록 구매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원수로 봤을 때는 1인 가구가 AHMI의 구매 빈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매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는 즉석 섭취식품, 그러니까 도시락 같은 거를 많이 사먹은 걸로 나타났고, 2인 가구는 구매한 다음에 간단히 가열이나 조리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 섭취식품의 구매액이 많았습니다. AHM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간편성, 그다음 편리성, 고품질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구 이용에 관계없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국내 농산물 이용하는 AHMI를 개발된다면 농산물 소비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쪽에서 빨리 하라고 난리인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제수용품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절 풍속도가 바뀌는 언론 보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명절에 어떤 식품을 소비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명절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을 만드는 식재료를 봤더니 2010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튀김이라든가 부침가루, 밀가루요. 근데 간편식들을 구매하는 전의 구매는 추석이든 명절이든 설날이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용 프로 냉동품 즉석식품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선 농축산물 같은 게 보면은 육류라든가 과일의 비중은 명절 기간 동안 늘고요. 그 다음에 곡물, 채소는 이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을 봤더니 명절의 대표 제수용 과일을 할 수 있는 사과, 포도, 배, 감귤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수입 과일의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쇠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산적이라든가 국거리 용도로 쓰는 뭐 양지, 우둔 이런 것들은 이제 줄어드는데 구이용인 등심, 채끝은 이제 명절 기간에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구입도 제수 용도가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즐기기 위한 용도로 이제 변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입산 쇠고기 증가하고 있고요. 구매 장소도 2010년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에서 구매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다음 날씨와 이제 농식품 구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날씨가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생리 상태에 영향을 줘서 구매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날씨 정보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뭐 파리바게트나 대상이라든가 GS 리테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날씨가 평년 기온보다 많이 오를 때, 평년 기온보다 많이 떨어질 때, 그리고 봄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올랐을 때 어떤 품목에서 구매가 늘어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6, 7, 8월에 평년보다 2도 이상 올랐을 때 구매가 늘어나는 방법을 봤더니 뭐 토마토라든가 상추, 알타리 김치, 풋고추라든가 수박, 그 다음에 양배추, 갓김치, 오이 수박이, 오이, 수박, 열무김치, 차, 음료, 전통류로 나타났고요. 그다음 겨울철에 평년 기온보다 2도 이상 기온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구매가 늘어나는 품목들이 보면 육류라든가 과일류, 그 다음에 꽃상추, 깻잎 가공식품, 닭고기, 꽈리고추, 깐마늘류, 파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건포, 표고버섯, 대추, 꽃감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봄철에 미세먼지 온도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으로 증가했을 때 구매가 늘어나는 품목들을 봤더니요. 이렇게 돼지고기라든가 사과배, 고구마, 무고추 이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지상에서는 뭐 삼겹살하고 미세먼지와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구매가 늘어난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봤더니 이런 그 구매가 늘어난 품목에는 이렇게 기능성 성분들이 좀 많이 함유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뭐 의식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이런 농산물의 구매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날씨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산물에서도 날씨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9번째 얘기는 이제 언론보다 농식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포곡물이 우리한테는 생소한 작물인데요. 이게 연예인이 이제 수포곡물 이용한 다이어트 식단이 이제 언론에 소개되면서 제품도 많이 나오고 구매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역할이 국산 잡곡의 소비 확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언론의 역할, 언론의 영향을 또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흥미가 비만 개선에 좋다는 언론 보도가 한번 나갔었죠. 연구 결과가 언론 보도에 한번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고지방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그 MBC 스페셜 방송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요리 방송인 집밥 뱅성선에서 감자를 이용한 그 레시피가 한번 공개됐었는데요. 그에 관한 이제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에는 이제 그 돼지고기 1일 구매량이 349원인데 방송이 나간 4일 이후에는 구매량이 1273원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보시면 청색이 그 2016년 돼지고기 구매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이 과거 6개년 평균 1일 돼지고기 구매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나간 다음에 구매가 크게 뛰었습니다. 그 다음 초록색은 인터넷에서 돼지고기를 검색한 검색 빈도고요. 그래서 검색 빈도가 오르면 구매액이 늘어나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2차 방송이 9월 달에 다시 있었는데 여기 날짜가 좀 빠졌는데 역시 검색 빈도가 올라가고 그다음 돼지고기 구매가 평일 구매액보다 큰 폭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에도 집밥 백선성에서 감자를 이용한 레시피가 공개되면서 인터넷상에서 검색 빈도가 크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감자 구매액이 평일 수준보다는 65원에서 158원으로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 언론의 영향이 일시적이지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터넷에서 그 어떤 품목이나 검색 빈도가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다리시고 할 텐데 마지막 얘기 드리겠습니다. 인내심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째 얘기는 이제 농식품 구매 장소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고 가장 자주 가는 곳이 2010년이든 2016년이든 대형마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을 좀 들여다보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좀 순위에서 떨어지고요. 기업형 슈퍼가 순위 3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든가 홈쇼핑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구매액이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품목별로 좀 쪼개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주 구매 장소가 2010년에는 대형마트였는데 2016년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변화했고요. 과일류도 전통시장에서 소형 슈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품목이 육류, 채소를 같이 이렇게 포장하기 힘든 이런 품목에서도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구 특성별로 봤더니 고령층 가구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높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는 대형마트나 기업 슈퍼, 낮은 수준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가구 원수를 보면 1인 가구에 보면은 전통시장 전문점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좀 높았는데요. 그다음에 2인 가구에서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1인 가구, 2인 가구는 아마 이제 고령층 가구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점에서 구매하는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계층의 1인 가구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구매하는 사람들 특성을 봤더니 30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월등히 또 많았습니다. 소득 수준은 낮은 가구보다는 높은 가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0대 이하 계층에서 1인 가구에서 온라인 구매 비중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사점입니다. 농식품 구매 장소가 대형마트지만 좀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다른 스토리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구입 단위가 무겁거나 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구매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게 구매뿐만 아니라 품목의 수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구매 장소 변화, 온라인 구매 증가의
부응하는 상품 개발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10가지 이야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에 그리고 하시는 일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